반갑지 않은 한국 구세주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 대한민국이라는 건데요. 바로 중국의 침공에 맞선 대만 방어입니다. 뜬금없이 왜 한국이 대만 방어에 나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대만에서는 중국이 침공을 개시하면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대만을 방어하고 한국과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참전해 대만을 도울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이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지원하는 것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회 지원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에 한국이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극도의 위험과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의 양안 전쟁 참전은 공포에 질린 대만의 철없는 하소연 정도로만 치부하고 말았을 테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일정 부분 이상의 역할을 강요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만에서는 미국보다는 차라리 한국이 믿을만하며 지금이라도 한국을 롤모델 삼아 군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함대를 구성해 알래스카 인근 알류샨 열도 근처까지 접근하는 매우 수위 높은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도발은 합동순찰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 위치가 미국의 영토 코앞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파악되자 허겁지겁 내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 한 대를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대령 출신인 브렌트 세들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함대가 미 영토에 접근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는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을 고려할 때 매우 도발적인 작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여차하면 전선을 태평양으로 확대해서 중국과 연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굳이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아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틈새에서 극도로 긴장하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도발 행위의 목표는 태평양의 지배권을 미국과 양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첫 번째 계단은 언제나 변함없이 대만 침공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군함 7척에 군용항공기 71대를 동원했고 대만 근처에서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대만과의 통일에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만약 중국이 마음먹고 대만을 침공하여 중국 대 대만 1대1로 전쟁을 한다면 결과는 중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중국이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는 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인데요. 세계 패권국을 꿈꾸며 주변국들의 양아치 짓을 일삼는 중국이라도 미국이라는 거인과 정면 대결을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초강대국 미국 역시 중국과의 전쟁은 피하는 게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핵무기 등을 사용한 전면전을 제외하고 두 강대국 사이에 국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부분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은 해도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CSIS가 대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가정한 워게임에서 미국의 승리를 예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게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100%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CSIS가 실시한 워게임은 2026년 중국 해군이 수륙양 부대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상정해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패하고 미국과 중국, 대만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워게임 보고서는 일단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 지상군이 중국의 상륙부대가 대만해 안에 교도보안법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미군이 대만 방어를 위해 일본의 기지를 이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미군이 중국 해군을 대규모로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국이 침공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이 대만을 철저히 무장시킨 다음 중국이 침공할 시 미군이 즉각적으로 군사력을 전개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고 승리를 하지만 국제지위에 타격을 입을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은 2척의 항공모함과 최소 10척에서 최대 20척의 대형군함을 잃게 되고 전쟁 발발 3주가 지나면 3,200명의 미군이 전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숫자는 미군이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발생한 미군 전사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중국과의 전쟁이 6주 동안 지속되면 6,000명이 훨씬 넘는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상륙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는 길고 긴 시가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중국은 본토 항공모함 가리지 않고 공중전력을 총동원해 대만의 해안선 방어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지금 대만에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인데요. 실제로 국내 전문가 중 일부는 대만, 나아가 미국이 예상보다 일찍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림팩에서 대한민국이 원정 강습 상륙단을 지휘해 원정 전방기지 작전 통칭 EABO를 지휘했다는 건 미국이 잠재적으로 중국의 상륙을 저지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상륙 작전을 막기리도록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하던 미국 해병대는 현재 대대적인 전력 감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대장이 발표한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르면 18만 명 수준인 병력 규모에서 19,000여 명 정도를 감축하고 상륙 작전과 해외 신속 전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부대 구조를 깡그리 갈아엎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륙 작전이라는 해병대의 전공법을 포기하는 대신 중대급 전투단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꾸려진 경량화 기동전력으로 핵심 전략지역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규모 상륙 작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중 이 정도의 대규모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4위 규모의 군단급 상륙 작전 부대를 보유한 대한민국뿐입니다. 미 해병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건 대한민국 해병대가 유일한 셈입니다. 병력 수만 28,000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제1사단, 제2사단 2개 사단과 제6여단, 제9여단 2개 여단이 편제되어 있는데요. 이 중 제1사단은 상륙사단으로서 유사시 상륙작전을 통해 적후방 해안에 상륙하는 공세전력입니다. 육군으로 치면 제7기동군단과 유사한 역할인데요. 휴전국가라는 어쩔 수 없는 특성상 대한민국은 늘 대규모 상륙작전을 위한 전력을 최우선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마저 대규모 상륙작전을 포기한 지금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 강력한 해병대 전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점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여론조사기관인 미니기금회가 성인 1,072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파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이가 46.5%로 파병할 것이라고 답한 42.8%보다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는 같은 질문에 파병할 것이라는 답변이 65%로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28.5%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취한 태도가 명백하게 대만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국방력 증강에 소홀히 하다가 이제 와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한심하고 황당한 건 대만은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대신해 중국과 싸워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인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친여 성향의 대만 언론들은 대만과 중국이 무력으로 충돌하면 미국, 일본은 물론 한국도 대만의 병력을 보낼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보도를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인데요. 대만의 한거물 정치인은 이보다 더한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 부통령을 연임했던 여성 정치인 리슈레는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같은 문화권인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연방국을 결성해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정작 우리 국민은 들어보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국과 대만에선 이 주장에 대해 갖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쳤다고 대만, 일본과 연방국을 만들어 중국과 싸우겠냐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일침을 가했지만 대만 언론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군사강국인 한국과 연합을 하면 중국은 한국이 무서워 함부로 대만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야 희망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망상에 가까운 상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방위 산업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여론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대만의 군사매체 청년일보는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국의 비결은 첫째가 독립적인 연구개발 및 다방면에서의 협력, 둘째가 정책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불안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만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의 방산 성장을 따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전력 격차가 있어도 조국 수호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그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 등만 바라보던 대만은 중국이 침공하면 국가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이를 통해서도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